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개발자 퍼플입니다. 오늘은 기술적 분석의 기본소라고 할 수 있는 잭 슈웨거의 기술적 분석 못하면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마라는 책의 일부 내용을 인용해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기본적 분석 대 기술적 분석. 다음은 프린스턴 대학 경제학과 교수 마크 하일의 말입니다. 막대한 손해를 입은 기술적 분석가는 이상하게도 자신의 방식에 있어서의 실수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보다 그 방식을 더 고집한다. 만약 그에게 왜 실패했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자신이 만든 차트를 스스로도 믿지 않은 너무 인간적인 실수를 범했다고 재치있게 대답할 것이다. 언젠가 차트 분석 전문가인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다가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듣고 너무 놀랐다. 그 이후로 나는 차트 분석 전문가와는 식사를 함께 하지 않기로 했다. 소화가 잘 안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선물 트레이더인 기술적 분석가 세이코타의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기본적 분석을 신봉하는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실수로 날카로운 나이프를 테이블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는 뾰족한 나이프 끝이 빙글빙글 돌며 자기 발 바로 앞에 꽂히는 것을 무심히 쳐다보고 있었다. 놀란 내가 왜 발을 피하지 않는 거요? 하고 소리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려왔으니 다시 올라가겠지.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을 통해 투자를 하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경제 관련 데이터를 주로 사용합니다. 상대적으로 기술적 분석은 보다 유리한 투자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가격의 움직임, 특히 가격 변동의 패턴을 연구합니다. 이 방식의 논리적 바탕에는 두 가지 주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주식이나 상품 또는 금융 선물의 가격은 어느 한 시점에서 그 자산에 관해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반영하고 또한 그 정보와 관련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격에 반영된 기본적인 정보와 시장 의견은 미래의 잠재적인 가격 변동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가격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가들은 과거의 가격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어떤 추세의 시작과 끝 또는 지속을 예견해주는 가격의 움직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방법일까요? 이 질문이 바로 논쟁의 주제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전문가들도 초보자들처럼 이 주제에 관해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입니다. 짐 로저스는 이런 의견 대립에 극단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짐 로저스와 조지 소로스는 1970년대 당시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퀀텀 펀드의 두 기둥이었습니다. 1980년 로저스는 경영상의 책임을 피하고 개인적인 투자에 전념하기 위해 퀀텀 펀드를 떠났고 이러한 시도로 그는 또다시 눈부신 성공을 거뒀습니다. 로저스에게 기술적 분석의 고전적 방법인 차트 분석에 관해 물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부유한 기술적 분석가를 만나본 적이 없다. 물론 서비스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번 기술적 분석가들도 있긴 하지만 이 냉소적인 대답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로저스의 견해를 극명하게 대변해 줍니다. 슈왈츠는 로저스와 정반대 의견을 가진 투자자입니다. 인터뷰 당시 슈왈츠는 어느 한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선물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외부의 자금 운용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그가 달성한 수익률은 그 당시 10년 동안 월 평균 25%였습니다. 120개월 동안 그가 손해를 본 것은 단 2달뿐으로 그것도 2.3% 안팎의 미미한 손실이었습니다. 이런 실적을 올린 사람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음은 슈왈츠의 말입니다. 나는 부유한 기술적 분석가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항상 비웃는다. 그건 아주 오만하고 지각 없는 답변이다. 나는 9년 동안 기본적 분석을 사용했지만 정작 기술적 분석으로 부자가 됐다. 눈부신 성공을 거둔 이 두 명의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효력에 대해 극단적으로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순수한 기본적 분석가로서 또는 순수한 기술적 분석가로서
아니면 둘 모두를 혼용하는 투자자로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방법은 결국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는 기본적 분석을 이용하고 매매 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기술적 분석을 사용합니다. 성공적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일일 투자를 선호합니다. 또 어떤 투자자들은 자동화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매매 신호를 따르는 걸 편하게 여기는 반면 그런 기계적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혼잡한 객장에서 성공하는 투자자가 있는가 하면 조용한 사무실에서 결정을 내려야만 성공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이 당연한 방법이라고 여기는 반면 다른 이들은 본능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의지하거나 이 두 방법을 혼용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상반된 것으로 취급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상 이 두 가지 방법은 양측의 극단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유사한 측면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가들은 대부분의 경우 기본적 분석과의 연관성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가격이 기본적 요인들을 포함하고 또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시장 움직임에 대한 변화를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은 가격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접근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술적 분석은 시장 움직임의 원인과 관련되어 있고 기술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시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줄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개인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기본적 분석이 가장 편안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기술적 분석이 부자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의 혼용이 최선의 방식일 것입니다. 각각의 투자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을 결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책의 머리말 내용이었습니다. 퍼플 트레이딩에서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장점을 취하고 심리적 분석을 더해 퍼플 분석이라고 합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저의 생각은 선물의 대가 로이 롱스트리트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트레이더가 어둠 속에 조난당한 자라면 기본적 분석은 우두막에 불빛이고 기술적 분석은 손전등이다. 기본적 분석이 없다면 정처 없이 헤맬 것이고 기술적 분석이 없다면 우두막까지 무사히 다다를 수가 없다. 이상 퍼플 트레이딩에서 퍼플 분석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나은 콘텐츠 제작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